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 여성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유학을 통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로 오시는 분도 계신데, 대부분 여성들은 결혼 때문에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결혼이 원활하게 유지되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혼하고 나면은 그분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 영주권이나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한국 국적을 받는 분도 좀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우즈베키스탄으로 그 여성분들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거기에 마땅한 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왔다 갔다 우즈베키스탄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이제 최소한 못해도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은 버니까 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수입이 한 달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로 뭐 그 나라에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다 좋은데 간혹 보면은 제가 이제 전에도 영상에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다시 뭐 어떻게 보면은 반복하는 건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하고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 분들. 예. 저도 이제 전화 통화도 좀 해봤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도 보면은 그 결혼 안고 계속 계셨던 노총각 분들이 좀 많으시고요. 간혹 결혼 한번 하셨는데 좀 잘못돼가지고 이혼하셔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 쪽에서 키우고요. 남자는 이제 혼자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운 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자 혼자 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같이 사는 게 그래도 이것저것 판단해 봤을 때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어디에서 만나, 무슨 직장에서 만나든 무슨 어떤 사람을 통해서 소개로 만나든 간에 외국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 연결이 돼서 교제하고 결혼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남녀 사이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근데 그 여성분들이 보면은 이혼할 때 꼭 자식들이 있어요. 대부분 자식들이 없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이혼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물론 이제 다른 나라 분들과 결혼하신 경우에는 그 나라의 친정에다가 아이를 맡기고 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뭐 공장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돈이 되는 쪽, 그러니까 유흥 쪽이죠. 노래방이라든가 단란주점 이쪽에서 좀 일을 많이 하세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미모가 되거든요. 이쪽이 저쪽 터키하고 뭐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이쪽이 얼굴이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쉽게 구분이 안 되고요. 특히나 언어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종교도 똑같고요. 이슬람교고. 언어가 어느 정도 유사하냐면, 제가 우즈베키스탄 말을 별로 하지 못하지만은 가끔 터키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한두 단어씩 들려요. 근데 그게 우즈베키스탄 말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아제르바이잔 여행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테마 여행 같은 거 보면은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용하는 언어 거의 똑같은 말을 구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나라들이 예전에는 거의 같이, 예, 같은 민족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모가, 예, 미모가 좀 뛰어난 편이에요. 뭐, 이쪽, 죄송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이쪽에 비해서는 미모가 월등히 뛰어나거든요. 예, 눈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게 약간 서양 쪽을 좀 많이 더 닮았어요. 예, 그쪽으로 조금 더 기울거든요. 동양 쪽보다는. 그러니까 이국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남자들이 딱 보면은 굉장히 한눈에 딱 반할 정도의, 예, 다 그렇진 않지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살지 못하고 이제 이혼하면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교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외국 분이기 때문에 더 이제 어떻게 매력적인 게 좀 더 눈으로는 더 보이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분들을 진짜 좋아하느냐? 그거는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하고 좀 교제하고 나가서 결혼했을 때 자기의 이제 미래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거죠. 혼자 한국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 상태가 아니고 생활적으로도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분하고 결혼을 다시 하게 되면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 예, 해결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들이 다 한순간에 다 해결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국 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이제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여자가 아쉬운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이 꼭 필요한 상황에 이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여기 바라는 조건들이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제를 하고 나중에 결혼하거든요. 근데 결혼 이제 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건 조금 다른 결인데 저희 시골에 97세 되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분은 아드님이 75세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너무 연로하시니까 할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혼자 사시다가 이제 아들이 걱정하면서 어머니 걱정하면서 같이 이제 살게 됐거든요. 시골에 내려와서.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때를 생각하는데 그때 결혼할 때부터 반대가 심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드님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한 번 갔다 오신 여성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순수한 자기 아들 꼬셔가지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짜 엄청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시골집에 그 자기 며느리를 못 내려오게 해요. 절대로 못 내려오게 해서 아들만 혼자 내려와서 지금 어머니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거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아들이 잘났든 못났든 이제 있는데 외국 여성을 사귄다 하고 결혼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그 앞을 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이제 대부분 자식들이 있는데 처음에 하나가 있다 그래요. 우즈베키스탄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러다가 이제 데리고 와라 이제 남자가 그러면은 이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대부분 임신한 상태거든요. 한국분하고 어떻게 이제 해가지고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면 한국분이 이제 반대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받아들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이제 데리고 와요. 그러고 나면은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경험상으로 또 있거든요. 그럼 하나 더 데리고 와요. 그러면은 이쪽 그냥 남편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는 것도 탐탁지가 않은데
거기다 자식이 하나 있다. 또 거기다가 또 하나 있다. 이거는 진짜 그 상상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모라도 이거는 좀 용납하기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예, 시대가 아무리 변했다 그러더라도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이제 부모님보다는 그 외국인 여성 자기 와이프 될 사람하고 더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와이프 쪽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다 보면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가지고 그 며느리는 뭐 이제 시댁 쪽에는 거의 접근도 못하는 거죠. 예,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는 상황을 제가 종종 많이 봤거든요.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말 그 국내에 계신 외국 여성분들하고 재혼, 뭐 초혼도 마찬가지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나한테 벌어지지 않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주위에 그 외국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의 그 조언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대부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설마하니 그렇겠느냐.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제 흘러버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제 얼굴을 보기도 좀 민망하니까 좀 피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국내에 계신 외국인 여성분들하고 결혼할 때는 정말 신중하셔라. 내 주위의 조언을 꼭 받으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